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률 100%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성률 100%라고 하는 말은 금기어에 가깝습니다. 주식은 위험자산이 되어나서 때로는 원금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성률 100%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잘하면은 이 퇴직연금이 우리도 미국이나 호주처럼 주식시장으로 좀 더 유입이 많이 되고 또 기금형으로 운영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몇 가지 조건만 잘 갖추게 되면 성률 100% 투자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지난번 이 영상을 본 분들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영상의 후속 영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제 영상을 먼저 보셔도 되고요. 또 물론 이 영상 자체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 영상 말미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데 있어 가지고요. 제가 자격증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자산관리사 자격증입니다. 은행에 가면은 부자분들 상대로 해서 재무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께서 저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권에 취직할 것이 아니라서 저런 자격증 취득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그래도 주식 이야기도 하고 은퇴 이야기도 하고 또 부동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자격증을 한번 시험은 한번 쳐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가서 쳤어요. 쳐서 땄습니다. 이 자격증은 3년마다 한 번씩 보수 교육만 받으면 연장이 돼요. 이번에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3년 더 추가가 연장이 되었고요. 또 이거는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이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 아시죠? 증권사 가면 많이 뵙는 분, 펀드 매니저 분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 자격증도 한번 시험을 쳐본 것이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런 자격증을 한번 있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쳐봤어요. 이거는 유효 기간이 5년이고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한 번 더 쳐볼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사람들한테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자격증 한번 있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도 한번 따봤어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자산관리 그리고 주식투자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전혀 기본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퇴직연금 이야기 좀 해봅시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해서 퇴직연금이 190조 원 정도 적립이 돼 있다 그래요. 그 중에서 한 9.7% 정도가 일단 주식에 투자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퇴직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불어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쓰더라도요, 퇴직연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불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대부분 다 채권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죠. 미국의 401k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호주 같은 경우도 지난 5년간 수익률이 9%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였답니다. 2%. 수익률이 굉장히 낮죠. 이제 그 근로자분들께서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저 퇴직연금에도 상당히 많이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낮다 보면 정부에서도 고민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식시장으로 좀 더 퇴직연금을 유입을 많이 시켜서 기금형으로 운영해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이 좀 더 많이 불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봐요. 여튼 퇴직연금을 주식시장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높은 분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시장은 조금 희한한 것이 돼가지고요. 실제 투입한 돈보다 시가총액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예전에 이거 한번 계산을 해드렸죠. 예를 들어서 실제 돈은 한 10억이 순매수 되었는데 그 시가총액은 100억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실제 투입된 돈은 10억인데 나머지가 90억은 뭐냐? 바로 투자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고자 하면은요, 이 주식시장은 그냥 아무도 임자 없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라 그러면 누군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쉽게 팔지는 않겠죠. 조금이라도 좋은 호가에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더 빨리 사고 싶기 때문에 자꾸 호가를 높여서 부르는 관계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판 금액보다 시가총액은 더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우리 시장이 한 달 사이에 50조가 증발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돈이 그냥 쑥 날아갔다고요. 근데 실제 그 50조가 증발하기까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돈은 순매도 된 돈은 5조 이렇게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렇게 투자 심리가 이제 개입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퇴직연금이 들어올 것이 확실시 된다면, 이런 식으로 확실시 된다면, 이렇게 퇴직연금이라 봅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만큼 더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튼 그 퇴직연금이 한 번에 다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렇게 퇴직연금 비중이 이렇게 점점 늘어가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95년부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저렇게 는 이유는 대부분은 다 원금 보장을 받는데 퇴직연금을 맡기고 운영을 하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주식형에다가 넣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비교를 해보니까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주식형으로 넣은 분들이 훨씬 수익률이 좋고 돈을 너무 더 많이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도 원금 보장이 아니고 주식형으로 바꿔서 주식시장에 좀 퇴직연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이런 식으로 미국처럼 저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퇴직금의 한 28%, 호주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가 기금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우리 한국에는 9.7% 정도가 운영이 된다 그래요. 한국 사람도 성격이 따라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남들 돈 번다 이러면 또 확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한 30% 정도 앞으로 유입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 본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퇴직연금이 불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돈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기정된 퇴직연금이 들어오면 실제 이게 퇴직연금이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은 점점 많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확실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관계를 잘 이용하면은요, 재미있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초보자일 경우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지수 상승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 당분간 국민연금에서도 한국 투자의 비중을 줄인다고 하지만 기금이 계속 적립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들어오는 돈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성률 100%의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코덱스 200과 같은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겁니다. 타이거 200도 있고요. 코덱스 100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펀드인데
저 코덱스 200이라는 펀드 하나만 사게 되더라도요, 분산 투자가 됩니다. 자, 그 상품을 잠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지금 뭐 코덱스인데, 이 코덱스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아요. 요거는 지금, 코덱스 100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코스피 200 지수 중에서 시가총액 비중 기준으로 상위 100위 종목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100을 사면 코덱스 코스피 100이라는 펀드를 사게 되면 사실은 100종목을 보유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시가총액 순으로. 그럼 분산 투자가 되죠.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요, 앞으로 이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으로 계속 이렇게 유입된다고 보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자꾸 커진다고 보고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시가총액이 퇴직연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또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올수록 이렇게 지수는 계속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 투자는 일단 안 돼요. 뭐 단타까지 하시는 분들, 몇 달 보유하시는 분들한테 성률 100%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뭐 적어도 10년, 뭐 15년, 20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성률 100%라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률 100% 투자 방법이라 하면 바로 이런 분산 투자를 해서 일일이 다 사고 팔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펀드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런 걸 해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성률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거는 이제 성률에 대한 문제이고, 그럼 수익률에 대한 건 좀 다르죠. 저건 아무래도 지수를 추정하다 보니까 벌긴 버는데 100% 아마 벌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버는데 많이 벌지 작게 벌지는 이제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죠. 그런데 실력이 조금 있다면 차라리 이 방법이 저는 더 낫다 생각하죠. 저는 순환매를 권장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성률 100%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실력차가 있기 때문에요. 여튼 최소 뭐 한 20종목 이상 정도를 보유를 하는 것을 권하고요. 20종목 정도 보유를 하게 되면 적어도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의 비체계적 위험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다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20종목 이상 보유를 하면서 좀 많이 오르면 더 많을수록 더 좋겠죠. 주가가 많이 오르면 팔고, 그 중에서 또 뭐 작게 어떤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사고, 이런 식으로 재투자를 계속해서 복리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성률 100%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개인의 실력 차가 있어요. 여튼 퇴직연금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확실시 되고 정부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 봅니다. 그러면 ETF 상품 중에서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모인 그런 펀드들 여러분들께서 사서 장기 투자를 하시면 초보자로도 돼요. 적립식으로도 되고요. 한 번에 사서 놔둬도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성률 100%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싶다면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가치투자연구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오셔서 주식 투자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